저희가 신문을 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건이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관련된 사건들이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을 이제 방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쨌든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랄까? 그 저널리즘이 그 사건을 보도했을 때 그 사건의 의미나 그 사건의 학수에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 사건이든. 그야말로 개가 살아오는 것은 보도 안 해. 사람이 개가 살아오는 것을 보도하듯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신문 기사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사건들이 있고 그것이 신문 말고 다른 뭐 종교 외부의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거랑 안 보도된 건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는 신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해의 것을 평가할 때는 예. 그 해의 지수를 만들 때는 그 해에 보도됐던 사건들을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지표를 만들 때 그 지표를 만들 때는 옛날 사례들까지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 지표를 만드는 거는 종교 사표를 만들고, 평가할 때만 그 해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대략 여기 제가 나는 10등급에서 보면은 대략 7등급에서 8등급 사이가 늘 나타나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 심각하면 그게 이제 4등급, 5등급까지 나타나고, 그럼 어떤 때 낮아지고, 보통 때는 이제 10등급, 7, 8등급 사이에서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1등급부터 10등급을 키워드를 갖고 나서 신문을 거기다 끼워 맞추면 그게 7, 8등급으로만 나오는 것처럼 되는데요. 네. 방식을 다시 달리 하는 어떤 방식이니까 신문 기사를 다 뽑은다며요. 저희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키워드를 다시 추출해 놓는 거예요. 의미 있는 키워드를.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테러 같은 거는 여기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연역적으로 테러에서부터 뭔가 의미 있는 키워드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신문 기사를 뽑아 보니까 이 신문 기사 거기서 다 거긴 것 같아요. 7에서 8에서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신문 기사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이거를 저희가 다시 키워드를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협조, 연대 이런 것도 사실은 협조와 연대는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연대는 더 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을 보고 이거는 협조 같다, 그래서 이건 연대 같다, 이게 분리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다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제가 나누는 등급에서 보면은 4등급에서 8등급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 5등급을 다시 세분화해서 쪼개는 건 얘기하죠. 근데 그게 저희가 기납적으로 하면.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더 의미 있게 그 차이들을 더 쪼갤 경우에 작은 차이들이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 기납적으로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다시 쪼개서 뭐 넓히는 걸 다시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와 국가가, 종교와 시민사회, 종교 간의 그 키워드도 달라지게 저는 더 적절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절충안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절충, 잠깐 그 절충 이전에 사실 좀 고민스러운데요. 기납적으로 가면 평화라는 것에 대한 한국적 기준은 되는데, 그 보편적 기준, 세계적 감성의 보편적 기준은 좀 못 돼. 근데 저희가 한국적 기준을, 한국 사회를 딱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세계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 저희 좀 글쎄,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납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막 보완 절충이라는 말을 하려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거긴 해요. 평화는 어떻든지 한국인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해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라서 그 기납적인 것만으로는 어떻든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한국 종교평화 지수다라고 우리가 못을 받고 가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 할 때 언제부터 100으로 정해놨는데 뭐 그때 기준에 100을 해놓고 이제 계속 뭐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정해졌으면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7쯤 나왔는데 뭐 내년에 8이 될 수도 있고 9년에 다시 5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힘든 사례가 네, 다른 나라 적용하기 힘든 사례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종교 분쟁이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테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근데 저희랑 그런 게 틀려집니다. 저희가 그 전에 논의하면서는 이제 세계 평화 지수 같은 거 그런 거를 참고해서 반영하는데 뭐 항목을 참고해야 되는 건지 그 사건의 정도나 그 뭐 가중시를 참고해야 되는 건지는 확실히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참고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참고할지 형식을 참고해야 될지 의견은 정확하게 챙기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박사는 그것을 유형별로만 이제 나누는 것이고 그 종교사 전체로 보고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고 저는 그걸 다시 등급으로 나눠서 사건을 다시 재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지수 작업하기 좀 더 쉽게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한국 사회에만 적용한다고 할 때는 조금 이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염두에 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평화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시험적으로는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시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평화, 한국 종교 평화 지수. 그래서 귀납적 접근을 취하는 게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는 영향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역사도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보다는 사건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의 관점이 다른데 대체로 오늘날 해석하기나 이런 건 다 영향사적 관점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해석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는가 라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적 방법론의 대체로 주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귀납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다 한번 해보고 그걸 가지고 아까 영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제 순서를 다시 매겨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 2012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첫 번째 발표하는 것이 종합지수 100으로 잡는 것처럼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현실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 관념적으로 우리의 관념적 평화 기준을 정해놓고 맞추는 순간 현실을 반영을 맞추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 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의 평화 지수를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 작업대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적인 평화 지수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 지금 기존 보통 보편적인 평화 지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안 일어났던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평가하는 데는 한국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좁혀서 한국에 맞는 평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신문기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시기를 좀 한정을 짓고 처음 뭐 불교가 전해됐을 때부터 종교사 전체를 훑어보는 것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훑어봐서 있었던 종교 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게 열거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해방 이후에 조금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선교학을 놓고 갈등하고 양대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사건들 해서 한 20세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한 번씩 열거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것을 만들어 봅니다. 안 그러면은 신문기사 이거를 예를 들면 10년대, 20년대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연도를 예를 들면 10년대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임의 시를 잡고 뭐 1907년, 17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의 신문들을 다 뒤져서 그렇게 이 기사에 검색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다 전수조사하는 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2011년 하지 않고 이전 거라는 이유가 뭐죠? 사례는 지금 2011년에 한 거 가지고는 너무 경우의 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향에 이제 부딪히면서, 반대에 많이 부딪히면서 잦아든 상태가 201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사이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충돌 사례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되게 화합 사례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에 갈등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2011년에 한정 짓는다고 하면 그런 사례는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아무튼 범주를 뭐 해방일까지 넓히고 뭐 거슬러라고 저까지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는 서론은 될 수 있지만 그 지수에 넣기에는 그 역사적 영향력이나 그 역사적 의미가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이제 이 지수 작업의 의미를 설명할 때 서론인데 그런 내용들을 하면 좋죠. 지금 그러고 나니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 뭐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이 종교적 갈등과 종교들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회적 지평이 어떻든지 확장된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귀납적으로 적용을 일단 해보되 2011년만이 아니라 2008년부터 쭉 한번 해보고 그걸 가지고 한국적 사례를 이제 우리 다시 이 지표를 다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가능한 인류 보편적 감성에 어울리도록 이 아까 정무 박사님이나 김대표스 가능성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토론해서 그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 보편적인 그러나 현실을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수를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루면 안 되고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딱 이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 한 해만 해서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권 2개 정도 넘어가는 정도의 연도를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한 2000년부터 2011년까지를 비교를 해서 뭐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신 언제 들어갔죠? 그 시기에부터 좀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는 굉장히 이 종교 갈등 사례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가 안 됐더라면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한 것이 저희가 한 개 이걸 다르게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언론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시간별로 한 10년 텀을 두고 방식은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신문의 뭐를 보고 시간별로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10년 넘겨보면 올해만 아니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종교 평화 지수를 발표할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수 발표가 평화로워서 없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평화로우면 그 점수가 높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그냥 높은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매년 이제 그 점수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10년간 미리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신문에서 모아서 점수를 이제 매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작년 그래프처럼 돼서 이게 그럼 그게 크게 보면은 정권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뭐 문화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뭔가를 발표할 때는 계속 맞물려서 10년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년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한다면 매년 이 방식을 가지고 매년 같은 조사를 하는 건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연도별로 점수가 추세가 나올 나오죠. 거예요. 추세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의 경험으로 봐서는 정권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 가설인데요. 이제 그 가설을 이 신문 기사랑 저희가 한 점수를 했을 때 그 가설이 맞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조금 미묘한 작업이죠. 장로님들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 표불 행위를 해도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그동안 그쪽에서 우파의 사람들,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동기를 자극하는 거죠. 안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엄벌에 처하는 상황이었으면 안 했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해도 관용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준동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도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근데 그 정권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선택을 하고 그랬을 때는 되게 그런 행위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걸 저희는 두 차례 경험한 거죠. 김영선 정부 때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초기 때도 있고. 그 김영선 정부 때는 조계종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회불 사례집을 이렇게 두꺼운 걸 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신문기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하면 그런 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비교적 조용히 있었던 정권, 민주화 정권 중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 싹 훑어서 경월수를 다 보도했던 사건들을 다 한번 추출해보자.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이 집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보는가, 이렇게 좀 제안하십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하나, 그리고 가령 김대중 정부 시절 이렇게, 네. 그리고 이명박이고. 우회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최근 사건 9년간을 10년 아니면은 살펴봐야 되죠. 이명박 정부를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초기하고 지금 중기 말기가 다르니까 요 한 텀 안에 한 임기 안에 세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제 저는 생각엔 그냥 지금 정부 시적 정부부터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앞에는 설명을 하고 그냥 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회불 사례집은 만약에 그런 거를 그 사례집은 언론 보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중적으로 찾아낸 일이죠. 것과 그냥 또 이제 당시의 사회적 감각이 더 둔했기 때문에 종교 평화에 관한 실제로 벌어졌어도 언론 보도가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사람들의 영향사적 차원에서 의미는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고 지금 정부부터만 쭉 지금까지 한 4년 반 훑으면 저는 기준을 좀 긴축하지 않나 싶긴 해요. 너무 앞에까지 가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이게 딱 정부 자체를 독립변수로 넣고 저희 연구의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연구의 방향을. 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정교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절충해서 딱 이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저희가 이명박 정부를 독립변수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는 정도는 어떻게 우리 사회 일반인까지 종교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갖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종교적 영향사를 보편화시킨 정부가 지금 정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벌어졌어도 이렇게 시민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종교가 큰 힘이 없었죠. 지금은 종교가 큰 힘을 가진 집단이 아니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된 게 아니라 큰 힘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오히려 교단적 영향력은 줄어들어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그 뇌 속에 각인되는 거죠. 얘네들이 큰 집단이구나, 막 힘이 세구나 이런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조직이나 집단으로서 종교에 대한 의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종교 전체가 약화되고 교단으로서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금 반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천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서론 부분에 우리가 왜 이 연도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딱 이명박 정권을 독립변수로 넣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기 위해 뭐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때부터 그걸 해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를 봤다. 이렇게 가면 좀 원래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문제지. 그때의 그 영향이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한국종교연합도 뭐 자꾸 이 정부에서 늘어나고 그러면 사회적 배경도 다 그런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종교연합도 그렇고